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확인된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쇄신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 정무수석, 이도운 대통령 홍보수석, 장상윤 대통령 사회수석 이상 총리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사회수석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고, 후임자 물색과 인적 검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선거가 있은 다음 날 개표가 종료된 이른 아침에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극구 만류를 했지만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간곡하게 전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을 확인한 뒤에 한덕수 총리의 사의 표명을 공식 발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참모진, 넓은 의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를 포함한 인적 쇄신에 나선다라는 것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거듭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소통 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상무 전 수석 사퇴로 공석 중인 시민사회 수석 후보로는 신지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에는 안보 라인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성태윤 정책실장도 유임될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한편 내각에서는 행안부 장관,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부 장관 이상 4명의 장관이 교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에서 안보실이 제외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전날 총선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부터 일제히 반성 모드에 들어갔고, 한 관계자는 자신을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죄인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수석급뿐만 아니라 일부 비서관들도 사표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 결과 한마디로 거대 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 체제를 굳혔다, 이렇게 보여지고 22대 국회 역시 최악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앞장서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이번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혁신과 소통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의 탈권위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 참패가 전화위복의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키플레이어였던 승패가 갈리기는 했습니다만 한 사람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당 대표나 당 비대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 바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전 비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퇴를 했지만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하겠다. 뭘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계를 떠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정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별도로 개인적인 연락을 해서 일단은 미국 워싱턴에 1년 동안 가 있는 것도 이번 국면을 또 다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대로 따를지 여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냥 한국에 머무르면서 국민에게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그 말을 실천에 옮길지, 자기 약속을 지킨다고 했는데 아니면 미국에 1년 동안 가 있는 방법을 택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정상적인 관계는 분명 아니고 아직도 수직적 당정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준석은 사퇴를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하다가 그 뒤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범을 했고, 또 그 뒤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개월간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제 취임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김기현 대표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를 했고, 총선 100여일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지휘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측근들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자기 정치를 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어 왔고, 그런 와중에 윤심 논란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툭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총선 전략이 있었겠는가?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1인 지배 정당 체제가 출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 이런 방탄 진용이 훨씬 더 강화가 됐다. 이번에는 고위 검찰 간부 출신,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 이런 10명 가까운 그 고위급 율사 출신들이 이재명 대표를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취임 초반, 선거 직후 몇 주 동안은 로우키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겸손한 자세와 모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에게 가장 지금 그 목덜미 뒤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입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은 대통령 선거를 출마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이것은 2027년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반드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다툼이 치열해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제3당 자리를 차지한 의석 12석의 조국 혁신당을 보겠습니다. 조국은 총선 끝나자마자 대검찰청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 이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된 조국이 그 당선인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간 것이 바로 대검찰청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조국, 역시 조국의 전략은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비전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기, 이제 이것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호응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 조국, 조국 대 이재명의 긴장 관계가 이른 시기부터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6월 초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이전에 조국이 소규모 정계 개편을 노려서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 친문계,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있는 지금 이번에 175명 당선자 중에 비명계를 규합을 해서 8명 이상만 규합을 하면은 교섭단체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국당, 민주당 내 비명계 규합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조국 혁신당이 부산과 호남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제쳤다라는 데 자신감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 현역 합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도 조국 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역시 금년 내로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되면, 그리고 감옥에 수감이 되면 조국 혁신당은 일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구속이 되고 의원직이 상실해도 원외 당 대표로 옥중에서 당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당장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이 충돌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흔들어 대서 전국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계속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은 잠시 협치를 하는 그런 흉내를 낼 가능성은 있으나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들고 나오는 순간 그런 협치 모드는 바로 파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어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이런 얘기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들 특검이 최우선 리스트에 오를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아마 윤 대통령 스타일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 의결이 쟁점이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면 특검은 통과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심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반발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동조하는 사람이 적어도 20-30명 정도는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성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주목이 된다. 정말 큰 사달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3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한 개혁신당, 바로 이준석 대표, 이제 드디어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창끝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라, 말하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도 바뀐 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대선에 출마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자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진행자가 3년 남았잖아요 라고 하자 이준석 대표가 확실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금 여러 차례 부르짖어 왔던 조기 종식,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 그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간접적으로 염장 지르듯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조국과 이준석, 이 양석이 뭔가 손을 잡고 일을 꾸밀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총선을 마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일괄적으로 짚어서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고맙습니다.